안녕하세요 여러분, MK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며 인사를 드리네요. 지금 이른 아침부터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데요. 제 모델 Y가 8만 킬로가 넘어서 일반 보증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전장계를 건드리는 튜닝을 좀 해본다고 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튜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잡지도 많이 보고 탑기어는 한 편도 안 빼놓고 보고 그럴 정도로 자동차의 광이었는데, 어렸을 때 저의 드림카는 다 로드스터였어요. 그 중에 특히 벤츠의 로드스터를 좋아했는데, 벤츠의 로드스터 뭐 카브리올레 차량들은 하드톱이 닫혔을 땐 쿠페형 차량이었다가 하드톱을 열면은 로드스터 차량이 되고, 또 닫혀있을 때도 그 로드스터의 하드톱 뚜껑이 유리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닫혀있을 때도 좋았던 그런 차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벤츠의 로드스터 차량들은 그 천장에 유리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좋다고 했는데, 그 유리가 심지어 투명도가 조절이 되는 매직 글라스 루프였거든요. 유리가 불투명해졌다 투명해졌다 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뚜껑까지 열렸어. 와, 그래서 저는 벤츠의 로드스터 차량들이 엄청난 드림카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모델 Y를 타고 있지만, 근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천장이 통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유리가 뭐 오픈이 되는 건 아니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인데, 기본적으로 썬팅이 잘 돼 있어서 UV 차단이나 열 차단은 어느 정도 잘 되긴 하는데, 이게 뭐 불투명해진다거나 아니면 천장을 완전히 가리려고 하면은 애프터마켓에서 뭔가 선쉐이드를 산다거나 아니면 추가 필름지를 붙여서 가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그렇게 가렸을 경우에는 이 글라스 루프의 진가를 많이 못 느끼기도 하고요. 요즘 얘기했으면은 지금 제가 무슨 튜닝을 하러 가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테슬라는 도대체 어디 유리를 쓰냐, 유리가 정말 좋은 게 맞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테슬라 유리에 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면서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먼. 와, 튜닝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테슬라가 대차를 하고 있네. 대차도 설치되어 있구나. 와, 대차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대차가 3개나 있네요, 이곳에.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 경기점입니다.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은 무슨 테슬라 서비스 센터처럼 되어 있어요. 오늘 이곳에서 제가 할 튜닝은 바로 칼티브 액튠이라는 썬팅지입니다. 근데 이 썬팅지가 특별한 기능이 있는 썬팅지이거든요. 일단은 그 기능은 다 시공이 되고 나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모델 Y가 이렇게 시공 중인데, 진짜 재밌는 점은 여기 시공하는 곳에 대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받으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시공 중이신데, 제가 시공하는 거를 방해는 할 순 없으니까 최대한 옆에서 방해가 안 되게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받을 필름지인데 액티브 칼트윈이라는 필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모델 3 뒷유리에 이렇게 시공 연습을 한 그런 흔적이 있어요. 테슬라 유리들이 엄청 두껍고, 지금 이 카메라에 보이려나? 다 이중 접합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필름 테스트했던 필름도 있고 막 이런데, 테슬라 유리에 대해서 저번에 질문해 주셨던 분이 있는데요. 테슬라 유리는 테슬라에서 직접 제작을 합니다. 테슬라 유리를 제작하신 분이 좀 재밌는 이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테슬라가 2016년에 이제 모델 3를 개발하면서 모델 3에 천장 글래스 루프를 탑재를 했잖아요. 그 천장 글래스 루프가 기존에 없던 유리를 만들어야 돼서 특별한 사람을 테슬라에서 영입을 하는데, 바로 애플에서 근무하고 있던 재료 엔지니어 마이크 필리오드를 영입하거든요. 이 마이크 필리오드라는 사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터치 스크린 유리를 개발하던 재료 공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간 특허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애플에. 이 사람을 테슬라가 영입을 해서 모델 3에 들어가는 그런 독특한 유리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모델 Y 유리까지, 그리고 S랑 X 뭐 다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애플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개발하기 시작했냐면은,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을 비전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회사이고, 근데 유리에 카메라가 부착이 될 때 유리의 굴곡에 따라서 왜곡이 생기면은 카메라가 앞을 똑바로 못 보니까, 이런 재료공학자를 영입을 해서 곡면이 있어도 왜곡이 전혀 없는 그런 유리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어요. 동시에 상당히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유리 개발에 상당히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 유리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도 99% 되고, 대부분 이중 접합으로 만들어서 소음 차단도 완벽하게
되면서 사고 났을 때 안전하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유리를 개발한 거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전면 유리가 정말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막 생겨 있어요. 그런 독특한 유리를 만들어서 넣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재료공학 엔지니어를 불러가지고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되게 특별하지 않은 거라고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유리를 만드는 전문 회사에 개발을 의뢰하고 그 유리를 납품받아서 만들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차량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유리를 개발을 함으로써 차량의 디자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리를 개발할 수 있던 거였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테슬라를 더 크게 만드는 디테일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나비아 액티브 칼트인 같은 필름 같은 경우에는 PDLC 필터라고 하거든요. 폴리머 디스플레이스드 리퀴드 크리스탈, 참 이름 어렵죠. 그냥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고분자 분산형 액정 스마트 필름이에요. 아이 진짜 어렵다. 영어 리퀴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필름은 필름과 필름 사이에 액정 물질이 들어가 있고, 이 물질로 인해서 투명도와 불투명도가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액정이 불규칙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불투명해지고, 전류를 흘리면은 액정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열이 되면서 투명도가 높아지는 건데, 요거를 요즘은 사장님들 방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속유리로 돼 있는데 사장님이 들어가면은 딱 불투명해지고 사장님이 나오면 투명해지고, 요 기술을 차량에 접목한 거입니다 지금. 아, 네. 아, 원래 안쪽에 붙이는 건데 바깥쪽에서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류를 통하는 필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선이 있습니다. 통필름입니다. 통필름. 이 통필름을 천장에 붙이는 건데, 와, 붙이다가 까딱해서 잘못 붙이면은 상당히 피곤하시겠는데. 시공해주시는 분들이 아이나비 본사에서 직접 다 이 필름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오랜 시간 받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해요. 이 필름 자체를 아이나비의 모든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스토어 지점에서 할 수 있답니다. 안에도 이렇게 내장재에 손상이 안 가게 다 방어를 해주시고 작업을 하잖아요. 천장과 A필러가 다 탈거돼 있네. B필러까지. A필러 스피커가 보이네. 이 A필러 스피커 때문에 공간 음량이 아주 좋죠. 와, 다 분리된 건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지금 이 필름에 전기가 통해서 투명도가 조절된다고 했는데, 배선을 지금 먼저 다 따놓으시긴 했거든요. 칼트윈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배선을 C거잭에 케이블을 벗겨서 따오는 게 아니라 Y자 잭을 물려서 따옵니다. 예전에 제가 테슬라 튜닝 잘 안 하는 이유가 배선을 잘못 건드려서 불나는 차가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튜닝을 한다고 하면 가장 안전한 전원선은 C거잭이거든요. 이 아이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C거잭에서 Y잭을 통해서 배선을 벗기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끌어오고, 근데 Y자 잭 지금 미리 산입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Y자 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Y자 잭을 삽입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여기에다가도 그냥 이 장비를 부착하는 게 아니라 안정화 기능이 있는 컨트롤러를 넣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배선 작업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암페어도 상당히 적게 돼 있네. 전력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배선과 배터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신기하네. 이걸로 리모컨 수신이랑 다 안정화 작업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 기포가 안 생기게 최대한 작업을 해주시고 있는데, 근데 가끔씩 카페 몇몇 분들이 칼티엔 액티브 필름이 시간이 지나도 기포가 안 사라져서 불만이다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 최대한 시공을 다시 해주시고 있기는 한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 제가 여기 지금 담당자분한테 물어봤을 때는 필름의 불량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재시공을 해주시고, 근데 테슬라 차량의 초기 생산분들은 유리 자체는 공유리나 이런 거는 든든하게 만들어서 장착이 되어 나오는데, 이 유리를 부착할 때 실리콘을 어느 쪽은 두껍게 쓰고 어느 쪽은 얇게 써서 유리 자체가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차도 있고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은 필름이 좀 잘 안 붙어서 시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나비 칼트윈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이나 무상 보증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최대한 다시 시공을 받고 계시긴 합니다. 물론 그 다시 받으러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끝까지 믿고 보증을 해주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좀 장시간 써보면서 여러분들께 장점과 단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협찬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사용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베타 테스터가 돼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아이나비 칼트윈 액티브를 시공받았습니다. 어떤 틴팅지도 하고 나서 건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조가 완료된 후에 잠시 후에 제가 영상에서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나비 칼트윈 액티브 필름을 시공하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쭉 사용해보니까 아이나비 칼트윈 액티브 이 필름 자체가 장단점이 좀 뚜렷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짧게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 이거는 글라스 루프에다가 내가 틴팅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라면은 정말 좋게 다가올 장점인데요. 바로 열 차단율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 필름 자체가 TSER 85% 열 차단율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체감은 그거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텐데 무슨 열 차단율이 좋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게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열의 차단율도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겨울에는 저희가 히터를 틀고 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운행을 하다가 야외에 주차를 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내가 차를 타려고 할 때 차 어플에 들어가서 실내 온도 조절을 키려고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외 온도, 실내 온도가 다 보이잖아요. 야외에 주차했는데 실내 온도가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원래 이 필름을 시공하기 전에는, 차를 탑승하기 전에 보면은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가 거의 비슷한 때로 나왔거든요. 뭐 차이가 있어봤자 2도 3도? 근데 이 필름을 시공한 뒤에는 그 차 운행 후에 남아있던 열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가지고 실내가 훨씬 따뜻하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한데, 이 말을 바꿔보면은 여름에 차량 운행을 하고 나서 외부에 더운 곳에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그 운행 직후에 차가운 공기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는 천장이 완전 통유리잖아요. 이 통유리를 단열을 하니까 열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전기차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서 전비가 좀 더 떨어지고 한겨울에는 히터를 많이 사용해서 전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큰 유리에 단열 필름이 붙어있고 캐빈 안에 열이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전력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배터리를 아끼게 되고, 아낀 배터리로 주행을 더 할 수 있겠죠. 물론 테슬라의 기본적인 이 글라스 루프는 자외선 차단도 잘 되고 열 차단도 어느 정도 잘 돼서 글라스 루프에 틴팅을 안 해도 운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썬팅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내가 뭔가 열 차단율을 더 높여서 차량의 효율을 올리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칼티브 액티브처럼 열 차단율이 높은 필름을 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캠핑할 때 차박 모드를 사용할 때도 상당히 배터리를 많이 아껴줄 것 같아요. 열 차단율이 높은 필름들이 확실히 좋은 이유가 있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장점 같거든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 우와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델 Y를 타면은 원래도 기본 인테리어 때문에 우와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뒤에 앉으신 분들은 천장을 보면서 와, 이거 개방감 너무 좋다, 차량의 천장이 유리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거 가릴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때 이렇게 리모컨으로 딱 가려주면은,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저 뒤에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풍력 발전기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딱 작동을 시켜서 일반 유리로 바꿔주면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특히 여성분들과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고 개방감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거죠. 다들 막 계속 이 단계별로 흐림 정도를 막 보여달라고 하고 막 카메라로 찍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칼트윈 액티브 필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한테 막 우와 소리 듣고 막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칼트윈 액티브 필름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지만 이 제품을 작동을 시킬 때 처음에 작동되는 전기음이 살짝 있어요. 약간 전기 모터가 잉 하는 소리처럼 아주 작게 살짝 나는데, 사실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좀 크게 느껴지는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이 필름 자체가 어쨌든 일반적인 생 유리에다가 필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아이나비 쪽에서는 이게 가장 투명도가 높게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시인성이 원래 순정 상태 유리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약간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냥 이 필름만 사실 일반 유리에 붙여놓은 것만 봤을 때도 50% 정도의 틴팅지를 발라놓은 느낌? 그래서 기존의 프라이버시 썬팅보다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두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 글라스 루프의 시인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PDLC 필름이 그
얇은 필름 사이에 액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겉에 있는 얇은 필름이 저반사 필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에 보이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글라스 루프의 시인성이 좋아서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글라스 루프의 바닥면이나 실내가 반사돼서 이렇게 외부의 시인성이 좀 떨어집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모니터로 치면은 TN 패널 같아요. 이렇게 시야각이 좁아지는 필름을 붙여놓은 느낌인 것 같거든요. 스마트폰에 프라이버시 필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을 맞춰서 정면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화면이 안 보이고 다른 쪽이 반사되어서 보이던가 어둡게 보이잖아요. 약간 이 필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각이 약간 좁아진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카메라에서 정면인 이 부분은 지금 외부에 있는 풍력 발전기가 잘 보이지만 다른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흐린 날에 촬영해서 이게 많이 부각돼서 보이는데 해가 쨍쨍하거나 아니면 여름 같은 때에는 아주 시인성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광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아쉬운 점을 얘기 드렸는데 아쉬운 점이 아닌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단점이 좀 치명적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필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가격입니다. 이 액티브 칼트인 필름이 투명하게도 됐다가 흐려져서 프라이버시도 지켜줬다가 그리고 뭐 열차전율도 아주 높아서 여러모로 좋기는 한데 가격이 무려 129만원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건 단점도 아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푸어잖아요. 저는 물론 지금 아이나비의 협찬을 받아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에게 좀 감사하네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튜닝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튜닝이었거든요. 네, 제가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에 가서 칼트인 액티브 필름을 시공을 받고 단기간 사용해보면서 장단점을 좀 얘기해 드렸는데요. 모델 Y의 글라스 루프가 상당히 크고 개방감이 좋아가지고서는 모델 Y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모델 Y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칼트인 액티브 필름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테슬라 유저들 중에 내가 천장에 열차전율이 높은 필름을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던 분들은 이 칼트인 액티브 필름도 한번 고려 대상에 놓고 비교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이용해봤지만 장기간 이용해보면서 이 필름에 대한 롱텀 사용기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정보였다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